안녕하세요, 라떼님들. 항상 자기 전에 수다 떨러 찾아오는 라떼입니다. 오늘은 뭔가 자기 전에 수다 떠는 분위기를 좀 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구도를 약간 바꿔봤어요. 약간 진짜 뭔가 영통하는 기분이 좀 나시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잠들기 전에 친구랑 같이 이불 속에서 수다 떠는 기분을 좀 내고 싶었어요. 라떼님들도 편안하게 수다 떠는 기분으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좀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 스마트폰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책을 안 읽기 시작한다 라는 기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책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저도 모르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저한테 DM이나 인스타그램 DM이나 유튜브 댓글로 책 추천하는 영상을 꼭 만들어 달라는 라떼님들이 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되게 기쁘기도 했고, 항상 나와 어떠한 교류를 하는 사람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한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즐거운 일이 맞잖아요. 진짜 편안하게, 저 지금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 찍고 있거든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이불 속에서 책에 대한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에밀 졸라라는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 작가의 테레즈 라켄이에요. 정말 인간의 욕망에 대한 엄청나게 깊은 고찰을 하게끔 만드는 이야기를 가진 책이거든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박쥐의 원작 소설이에요. 이 남녀 주인공 두 명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비참하게 망가져가는 과정을 적은, 정말 적나라하게 적은 책이지만 처참하고 우울하게요. 이 테레즈 라켄이라는 책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순간의 잘못된 욕망으로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포장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매 순간 현실을 좀 외면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내 욕망이 원하는 거를 좀 약간 충동적으로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담배가 있고요. 술도 있을 거고, 마약, 도박, 폭식, 유흥, 또 반면에 무기력함에 중독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는 것 등, 하물며 우리가 너무 출출해서 간식을 먹고 싶을 때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 아몬드를 먹을지, 아니면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초코칩 쿠키를 먹을지, 이 순간조차도 우리는 내 욕망과 싸우는 거잖아요. 이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라켄은 욕망에 지배당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 과정을 너무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책이에요. 좀 자제력이 필요한 순간에 항상 욕망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 욕망한테 난 지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것을 난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욕망에 대한 좀 깊은 반성을 했었어요. 이 테레즈 라켄이라는 책에서 이제 욕망에 지배당하는 주인공 두 명을 되게 욕망에 지배당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너무 동물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결국에는 욕망에 굴복하게 되는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책을 이제 23살, 4살쯤에 읽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한 생각이 뭐였냐면은, 앞으로 나는 삶을 살면서 욕망에 절대로 지배당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가 원할 때 이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었어요. 제가 라떼님들에게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에요. 왜 저에게 특별한 책이냐면, 실존주의 철학에 관심을 갖게끔 만든 그 시작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첫 번째, 인간은 결국 모두 죽는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존재다. 세 번째, 고독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제가 굉장히 좀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번아웃이 올 때 그 어떠한 말들보다도
이 네 가지 말이 저에게 왠지 모르게 굉장히 위로와 안도감을 줘요. 오히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우울감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희한하죠? 마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들이 영원할 것 같고 내 존재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암울하고 막 번지잖아요, 부정은.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책으로 좀 돌아가자면 이 책은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모든 것들에 왜? 라는 질문을 붙일 수 있게끔 만들어준 책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성원으로서 의식하지도 못한 채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줬었어요, 저에게. 남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내가 의식을 하는 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일까? 라는 질문까지도 저에게 스스로 했었었고, 결국에 이 수많은 모든 질문들의 끝은 과연 나는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해야 내 스스로가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로 귀결이 되긴 했지만 당연한 것 같아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그게 언젠가는 내 문제가 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작가와 제가 생각이 완전히 동일하게 100% 일치하진 않더라도 제가 의식하지 않고 있던,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제가 의식하고 있지 못했던 수많은 생각들에 진짜 스위치를 탁 켜준 책이었어요.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괴테의 친화력이에요. 이 책은 일단은 두꺼워요. 그 두꺼운 두께에도 불구하고 제가 앉은 자리에서 날밤을 새서 다 읽게 만든 유일한 책이에요. 해리포터 이후로 이렇게 하루 종일 책을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진짜 그 딱딱한 문체를 가진 고전을 읽으면서 엉엉 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를 화학 작용에 빗대어서 책을 썼는데, 그냥 서로 다른 두 커플이 각각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과정을 이제 글로 묘사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 너무 괜찮은데 뭔가 안 끌려. 혹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야. 근데 뭔가 자꾸 끌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뭔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 저는 이제 이러한 감정이 저에게 피어나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들으면은 괴테의 친화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수많은 관계에 대해서 항상 무조건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은 어쩌면 화학작용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제 과정, 이러한 관계의 과정을 약간 그냥 좀 맹숭맹숭하게 표현을 했으면은 좀 설득력도 없고 굉장히 재미가 없었을 뻔했는데 너무나 생동감이 넘쳐서 그냥 빨려 들어가요. 제가 인상 깊은 게 뭐냐면은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편지를 딱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좀 긴 편지를 딱 써놨는데 제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도 아니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엉엉 울면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괴테의 수많은 명언 중에 정말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나는 체험하지 않은 것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줄의 문장도 체험한 것 그대로 쓰지는 않았다. 저는 이 명언이 왜 좋냐면은 저를 엄청나게 울게 만든 그 괴테의 친화력에 적혀있는 그 편지는 캐릭터의 상황에 맞게 설정된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지만 아마도 그 편지는 괴테가 직접 느꼈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괴테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감정은 정말 100% 그대로 저에게 전달이 됐었어요. 이게 제가 그 명언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저는 이게 감정의 솔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요. 친화력은 책 너머에 있는 괴테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준 작품이에요. 왠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책 속의 캐릭터들을 방패 삼아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엎드려서 수다 떠니까 지금 얼굴이 벌써 좀 부은 것 같아. 양기재 작가님의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이 양기재 작가님의 모순이라는 책은 완전 똑같은 외모를 가진 쌍둥이 자매의 서로 다른 기질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그 타고난 기질 혹은 후천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선택하는 그 사소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둘 이렇게 쌓여가면서 내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게, 이 쌍둥이 자매는 정말 똑같은 외모로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아름답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못났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움을 갈망하죠. 물론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내 성격, 기질, 성향, 순간의 선택, 이러한 정말 수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완성시킨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책이었어요. 이 책이 199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6살 때 나온 책이네요. 그리고 이 작가님의 특유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 이성적이면서도 단단하고 간결하고 정확한 문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제 스타일이었던 거죠. 책이라는 거는 책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방금 저와 같이 수다를 떨면서 느끼신 라떼님들이 계실 텐데, 저에게 있어서 책은 책 그 자체가 절대 아니에요. 이 책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책을 선택하고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라떼님들과 수다를 떨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의 변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감정과 생각의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는 그러한 과정이 좋아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오랫동안 읽고 났을 때, 혹은 그 영상 편집을 좀 오랫동안 하고 늦은 새벽에 잠에 들 때는 눈의 피로를 꼭 풀어주는 편이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저 어릴 때는 엄마가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눈에 딱 이렇게 얹어주셨거든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도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나와요. 세상 정말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스팀한데요, 여러분. 저는 책 읽고 나서는 자기 전에 스팀한데 정말 필수로 꼭 해줘요. 안 그러면은 눈 너무 건조하고요. 시력이 엄청 나빠져요. 근데 제가 진짜 눈 건강에 정말 예민한 편인데, 눈은 시력이 한번 떨어지면은 절대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되고 점점 더 나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시력에 좋을 때 지키자. 건강에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긴 하지만 눈에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협찬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 달 정도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는 잠들기 전에 좀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그럼 진짜 눈이 너무 뻐근해요. 좀 눈에 피로를 쌓아놓은 채로 풀어주지 않은 채 잠에 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풀어주고 나서 잠자리에 드는 게 눈에 훨씬 더 좋더라고요. 다음날 건조한 것도 굉장히 덜 하고요. 이거 제가 실제로 다 사용한 거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 다 사용을 한 것들인데, 여러분 그 온천수가 스팀으로 나오는 스팀 안 됩니다. 너무 좋죠? 이게 자는 사이에 눈가가 정말 촉촉해져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저만의 꿀팁인데, 여러분 제가 그 피부관리법 영상에서 호호바 오일 그 마사지 영상 올려드렸었잖아요. 그거를 눈가에 좀 바르신 다음에 이 스팀한테 하고 주무시면은 진짜 다음날 눈 엄청 촉촉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림이 너무 이뻐가지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너무 이쁘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까지 이쁘게 만들었나 몰라? 이거 두 개는 제가 더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제가 라떼님들을 위한 기획전을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은 라떼님들을 위한 이벤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문구를 확인을 해주세요.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떼님들과 뭔가 새로운 구도에서 정말 수다 떨듯이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대화가 정말 오랫동안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 잘 자요.